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에 한꺼번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려도 좋겠는데요. 방송 시작부터 5,000명이 들어와 계신데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전의 용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방송 보신다는 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를 자꾸 받습니다. 예. 그래요? 예. 혹시 매불쇼나 뉴스공장에서 봤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스픽스에서 봤다고 확실히 예, 얘기를 예. 하던가요?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스픽스가 대세입니다 요즘.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방송용 멘트까지 또 하시니까 기분은 오늘 또 좋은데 고발받으셨던데. 예? 용산에서 고발했던데요. 용사에서 고발당한 거 좀 이따 여러분께 이실직고하겠습니다. 고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 용산에서 지금. 근데 괴로워요. 하여튼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하고 자, 두 번째 고발뉴스 옆에 머리 시원하게 깎고 나오셨는데 아유. 이상호 기자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매일 연일 취재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정치평론계를 말 그대로 평론하고 계신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본인인 줄 몰랐죠. 네, 저는 황채고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여튼 오늘도 재밌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감기 들어서 좀 애를 먹었는데 오늘은 제가 감기꾼이 좀 있습니다. 확 완전히 풀고 나왔습니까? 지난주는 감기는 아니고 좀 급체가 와서. 예. 예. 일발장전 하셨습니까? 네. 취재 많이 이상훈 기자님이 해가지고 좋은 약도 오신다고. 주시고 하셔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오늘 주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자 제3차 신문기일이 열렸는데 명태균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이제 재판이죠. 거기에서 재판장, 검사, 김영선 등에게 잇따라 항의를 하면서 명태균이 퇴정당하고 말았습니다. 퇴정이라는 것은 하도 중간에 제지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재판장이 나가 이렇게 돼서 물론 나가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개원이라 그러죠. 그분한테 데리고 나가세요라고 해서 퇴정을 시켜버렸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의 지금 심리 상태 또 오늘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중앙지검으로 다 넘겨버리고 난 뒤에 명태균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내용들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에서 자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거기에 익명의 유튜버 두 군데가 고발을 당했다. 왜냐 김건희와 관련된 5대 명산 구판에 배우에 김건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그 자금의 출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용환 서원대 교수가 이미 이제 그 고발이 됐고 저하고 뭐 자주 통하고 실제로 우리가 확보하는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스픽스가 이를 단정적으로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라고 해서 이게 뭔지 제가 대통령실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일단 저희 라인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스픽스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고 한국일보는 어쨌든 취재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라는 것이 이제 좀 들긴 하고요. 이상훈 기자 고발 많이 당해보셨죠? 고발뉴스 대표잖아요. 네. 오늘 저 스픽스가 고발 당했다고 하는 저 보도에 대한 논평을 하시죠. 일단 고발됐는지 안 되니 뭘 소장을 받아본 게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거는 역대 똥볼 중에 하나로 또 꼽힐 것 같아요. 지금 쟤네 대통령실에서 저런 거 한가하게 커버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김건희의 권력은 살아 있으니까. V1이시니까. V0에서 V1. 그래서 좀 무리수, 충성 막판 이제 충성 경쟁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열린공감 TV에서도 보도를 했고 이후에 계속 지금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넘쳐나거든요. 그 중에 구독자 수가 제일 많잖아요. 네네. 스픽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려서 한다고 되게 애를 쓰고 우리는 네네. 좀 과격한 용어보다는 품격 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당했다고 하니까 3월 18일 날 제가 또 결심 공판에 하나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인데
야 이것저것 이제 올해는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이 정권 하에서 마지막 아마 고발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정말 의미 있는 훈장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수여받았다. 김건희에게 훼손될 명예가 남아 있나요? 전 그게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도 적어도 용산이 알아서 기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제가 김건희가 격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용산에 있는 참모들이 뭐하러 충성 경쟁을 하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진짜 지금까지도 김건희가 어떤 배후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파악하고 컨트롤하고 지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감옥에서 자기의 권한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됐는데 부인은 그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저런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 진짜 완전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자 이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 자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는 건 뭐 논란이 상당히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취재를 하고 있고요. JTBC하고요, SBS 그리고 MBC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곧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고발을 당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을 시켰느냐 아니면 유사한 사실을 있는데 그대로 알렸느냐.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보자가 특정해서 특정한 이야기를 한 것을 그대로 전달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따져봐야 할 텐데 어쨌든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구판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김건희가 여전히 힘을 강력하게 쓰고 있다. 저는 아까 김종욱 박사에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김건희는 아직도 탄핵 기용이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복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의 정신 세계로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해야 될 게 오늘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실이 김건희의 명예를 위해서 고소한 게 아니라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조차도 대통령실이 대신 고발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니야. 지금 탄핵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 저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내란죄 형사재판도 저 대통령실에서 업무 행정 보조하면 안 되거든요. 순전히 자기 돈으로 자기가 변론해야 되는 자기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더구나 김건희의 사건을 다소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김건희 사건을 탄핵 중인 남편의 배우자인데 대통령실이 대신 고발을 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자 그게 이제 직권남용인지 아닌지 좀 따져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을 봐야 안다고 이제 아직 안 말씀하셨는데 왔고 오늘 이제 일단 냈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먼저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환 교수가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좋다. 고발해라. 근데 고발하려면 김건희 네가 해. 그렇지. 네가 하는 게 맞아. 네가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발장을 던져놓고 보도로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거리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겁을 먹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전 대표님 겁 먹지 마세요. 제가 겁을 먹고 예 경상도 친구님 고맙습니다. 모니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깨빠이님은 용산의 오방 존재 확인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방 존재에 대해서는 이게 고소 고발이 안 됐습니다. 오방이 뭔지 알죠? 예. 녹광을 5개를 묻어놨다고 최재형 목사님이 증거 자료까지 했는데 이거는 일단 고발이 안 됐어요. 사실이니까 고발해도 됐겠죠. 그러면 5대 명산의 굿선 사실이 아니어서 굿한 것은 사실인데 배우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현장에서 굿을 한 사람들이 취재를 해보니 거기에서는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배후에서 어쨌든 김건희가 지금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탄핵 때, 계엄 때도 국정원장은 김건희하고 통화를 해요. 네. 윤석열은 국정원 제1차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서열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픽스가 이제 저널 독자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계속 부추겨 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기환 대표님이 우리 보니까 김건희 씨가 귀여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고발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때문에 진짜 고발 당한다고. 그런 말 안 하면 그래서 이명수 기자는 그래서 건희 누나가 나는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도 결국은 압수수색 당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뭐. 자 그러고요. 뭐 고발 당하면 고발 당한 대로 이제 가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댓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리버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저 맞고서 하라 이렇게 무고죄로 이렇게 하셨는데 EJK님 정계환 대표님도 급 안 먹으실 듯 뭐 이렇게 해놨고요. 정계환 급 먹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예. 뭐 급을 좀 먹든 안 먹든 그거보다는 어쨌든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린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보했던 분 세 분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제보의 내용이 뭔지 그분들이 녹취를 가지고 있고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닌지를 이제 제대로 따져봐야 하니까 오히려 김건희가 직접 고소해주면 더 감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조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나왔던 한국일보의 저 보도가 스픽스라고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스픽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고발 당했으면 당한 대로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내용은 계속 알려드린다. 취재를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결국 주술, 무속, 초현실적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탄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비상계엄에 누가 배후에서 그림을 그리고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을 우리가 확인하듯이 반드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더 재밌는 내용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12,000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유영실님, 테레사님, 그리고 JK님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지신명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천지신명이라는 분 계십니까? 자, 천지신명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구타는 줄 알았어요. 곧하는 줄 알았다. 천지신명님, 예, 요즘 제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보가 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한쪽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수록 중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채널은 유튜브 기반이지만 언론사가 하지 못한 일 대신 이상호 기자와 함께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상호 기자가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도대체 창원지법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은 이제 정식 심리는 아니고요. 준비기일,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헌재 때 보셨겠습니다만 공판 준비기일은 사실 피고인은 안 와도 돼요. 변호사, 검사랑 뭐 어느 거 증거 채택하고 뭐 이제 가부간에 결정하는 그런 준비 모임입니다, 사실상. 근데 세 번째 준비기일이고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돼. 근데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휘저어버린 거예요. 발언권도 요청 안 하고 막 검사한테 달라들고 재판장한테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김우현 있잖아. 누구지? 저 이름이 김영선? 김영선도 네. 나왔어요. 근데 김영선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지 당하다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겁니다. 마지막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자기 혐의를 엮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 자료들을 인정할까 말까를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받은 거야. 그러면서 저거는 다 조작된 기소다라면서 공소 제기 자체를 이제 자기는 부정하는 그런 취지의 한마디로 저항, 싸움을 한 겁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하물며 군사법정에서도 아무리 무리한 기소라고 하도 저렇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리하니까. 재판받는데. 근데 그렇다면 왜 저렇게 자기 제지를 못할 정도로 광분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검찰 내부를. 이건 얘기하지 말까. 이게 이제 단독이니까 좀 계셔주시고 좀 요즘에 단독이라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단독 발의 한다고 실제로 단독은 단독이라고 말씀드리고 하고 이제 문대리와 연결 아니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조금 이따 자 이런 이제 명태균의 재판장 김영선 그리고 검사하고는 뭐 완전히 대판 싸웠고요. 그리고 검사가 뭐 욕하지 마라 이런 말도 했는데 실제 욕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욕처럼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니까 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에 포함됐던 전형적인 친윤 검사들이 만들어낸 공소장이
명태균 씨가 만족할 만한 내용들이 안 들어갔을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의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격한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특검이 받아가는 명분으로 하나 작동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알다시피 지금 오늘 중간수사 발표를 했는데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못하는,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에 대해서 그 어떤 접근도 못한 내용을 중간 발표하고 그냥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명태균이 공명심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밝히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차단되고 오히려 공격적 내용의 공소장을 봤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행패로 나타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재판을 시작한 지 딱 10분 만에 끼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거 다 조작이다. 검찰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내가 했던 발언 그대로 안 해줬다. 증거인멸 교사까지 했는데 검사가 이거 다 녹음돼 있다. 이거 틀게 해달라. 이러니까 재판장이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준비 기일과 무관한 것이니 그거는 뭐 다음에 어쨌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아니다. 이거 지금 공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사실은 그 뉴스를 여기 와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던진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나를 이렇게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내가 그 돈 해먹은 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슨 사기꾼 잡범으로 만드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뭐 여러 가지 좀 신기 있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한테 이렇게 선생님 소리 듣고 이랬는데 우선 돈 때문에 이런 사기꾼 잡범을 만드나 하는 그런 분노가 제일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아까 우리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체적 직권은 없고 결국은 다 덮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보도된 지 5개월이고 구속된 지 3개월인데 그동안 뭐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도 뭐 소환조사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다 덮어 씌우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한번 부르려고 했고 법사위에서도 한번 부르려고 했고 지금도 계속 아마 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태균이 지금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명태균이 밖에 진짜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재판장에서도 이런 정도 상황이면 통제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전문용어로 깽판 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깽판을 친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저보다 지금 되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안에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말한 대로 뭐 내용들이 안 되고 뭐 민주당 불러가지고 나한테 예를 들면 뭘 해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 관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필이면 자기랑 같은 관계에 있는 김영선한테도 너는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와 있냐고 막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검사랑은 어차피 싸우는 과정입니다만 야 내가 가지고 온 녹취 좀 틀게 해줘. 녹취란 내용은 이제 증거인멸 교사했다라고 하는 검사의 목소리가 담긴 내용인데 제가 그때 뭐 전자레인지 돌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느낌 15분짜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나중에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판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걸 또 이슈화 시키려고 했나?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화하려고 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태균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가 거기에 과도한 행위를 하거나 뭔가 대단히 큰 증거가 있을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이슈를 극대화하는 능력들이 꽤 있는데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재판장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판사가 이미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증언 진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 행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들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다면 이 내용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물과 현실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죠. 안 맞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태균도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한계에 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다음에 더 큰 폭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고편을 이렇게 보는 거 왜냐 기소 내용이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량이 대충 추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재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대상으로 본인이 발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면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상호 기자가 준비한 내용 폭로해 주십시오. 제가 검찰을 DJ 정부 때부터 출입기자로 다녔어요. 대검찰청에. 그리고 지금껏 계속 검사들 상대로 누구처럼 엿바꿔 먹지는 않고 계속 취재만 하고 있는데 일단 중간수사 발표라는 것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에요.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중간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마치 이후에 뭐가 또 수사가 이어질 것처럼 사기칠 때 쓰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무슨 추가 수사 결과 발표를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네. 자, 이거는 여태까지 수사 결과 가지고 퉁치려고 하는 쇼인데, 자, 그렇다면 남은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야.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그렇죠? 그거를 여태까지 어디서 수사했냐면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수사를 했어요. 검사가 없는. 검사가 거기는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냥 수사관들끼리 고발 고수사건 같은 거 이렇게 담당하는 수사 의지를 수사관들 자체가 기소권 없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검사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기로 보낼 때 자기네가 결론 지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 때 보통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해놓고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 창원지검 수사팀은 실제 중요한 내용은 거론도 안 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뭐 비용 이런 것만 하고 실제 공천농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다수 고발 사건의 진상조사를 해왔다. 요 정도. 수사도 아니고 진상조사. 이건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이게 배경이고 조금 전에 그러면 왜 명태균은 저렇게 길게 날뛰었는가. 자기의 의지가 좌절됐기 때문이야. 어떤 의지? 그거는 더 큰 걸 터뜨리려고? 아니면 뭐 다른?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더 큰 걸 터뜨릴 의사는 전혀 없어요. 네. 전형적인 사기꾼의 액션입니다. 더 큰 거 터뜨릴 의사가 없어요. 그랬으면 이미 다 USB를 시민단체든 스픽스에 줬어야지. 청와대 용산에 고발당한 스픽스에다가 안 주잖아요. 왜 오늘 화가 났는지 제가 내부적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네. 명태균은 이 수사과에서 머무는 게 좋았던 거야. 창원지검 수사과가. 왜? 여기서 어차피 애들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 공천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어. 나도 이걸 터뜨릴 의지가 없어. 터뜨린다고 계속 뻥카만 치고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이거 가지고 컨트롤, 주도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보면은 그나마 수사 담당했던 10명 가까운 검사들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파견 나갑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직접 관리할 텐데 일단 이 사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털릴 수도 있는 거예요, USB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오늘 법정에서 명태균이가 노발대발 오버한 건 뭐냐면 내가 펑 터트릴 건데 왜 니네 검사들이 막았어가 아니라 나는 혐의 없는데 왜 나를 기소했어 라며 언론에 나온 모든 보도가 다 조작이라고 했어요. 언론이 뭘 보도했습니까? 주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 보도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명태균 입만 바라보는 건 안 된다. USB가 있으면 남 변호사로부터 USB 받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우리 민주당 주도 그리고 검찰을 상대로 하는 국회의 특검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지금 명태균의 저런 움직임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헐로이드 액션까지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지난 14일 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고 명태균 특검 처리에 대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시점 이후에 갑자기 이제 중간수사 발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는 좀 했죠. 그런데 역시나였고 표현마다 오늘 몇 분들이 얘기하는데 안고 없는 진방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이런 실망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었죠.
이 이제 서울로 옮기는 것뿐인데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아까 녹취록의 USB 이런 물증을 중심으로 특검을 운영하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명태균만에 의지하려는 특검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다른 각도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기소했던 내용에 보면 공익제보자 강혜경 국장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일단 기소한 부분 있잖아요. 그 내용 다 보셨죠, 김종 박사님? 자, 사기 혐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책 관련된 무슨 용역을 수행하는데 여기에서 뭐 부당하게 2천만 원을 받아갔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기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건데 이걸 이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그것도 예. 오늘도 취재가 됐는데 실제로 오늘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이름의 최종 수사 결과 네. 발표가 드러낸 건 유일하게 강혜경 씨에 대한 추가 기소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혜경 씨는 본인 스스로도 내가 회계에 관련돼서 내가 일부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제법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사기 처리한 것은 결국은 강혜경 씨의 공익제보자성, 민주당이 인정한 공익제보자성을 부인하고 강혜경 씨의 향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술책이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소를 전혀 안 하다가 오늘 정치자금법하고 사기하고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검찰이 어쨌든 공익제보자로서의 그 위치는 인정하지 않겠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지금 아직 인권위에서 뭐 처리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벌써 하나의 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이게 개인의 횡령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착복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용역에 발주받아서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규현 변호사, 강혜경 국장의 공익 변론을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하고 오후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수사도 약간 고압적으로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처음에는 검사가 뭐 이거를 강혜경이나 김영선 의원이 현금 페이백을 받은 줄 알고 막 이제 수사를 개시한 것 같은데 수사 과정에서 결국 페이백을 안 받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용역이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게 검찰도 알아요. 이제 강혜경도 검찰이 이제 고깝게 보기 시작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이제 강혜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김종 박사 저렇게 해서 이제 사기라고 이렇게 덮어씌우면 딱 프레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정부 예산을 청구해서 받아간 것처럼 오는데 개인이 가져간 게 없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용역의 용도 자체가 그러면 원래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맞느냐 아니냐.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 개발 비용 이런 걸 용역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나오고요. 예. 용역의 내용물이 있으면 그걸 뭐 국회 차원에서 인정이 되죠. 근데 국회에서는 이제 워낙 연구진들이 많아가지고 용역의 내용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소되자마자 보복 기소라는 여론이 확 일고 있거든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검찰의 찌질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소다. 뭐 저는 그렇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정책 보고서 같은 경우는 표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이야. 내용 그대로 있고 표지를 갈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예를 들면 잘못한 거죠. 정책 보고서 자체가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기 행위를 한 거지만 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괘씸죄라고 봐요. 그리고 강혜경이 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고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왜 갑자기 이걸 서울지검으로 올리냐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소위 김주현, 심우정 라인이 이창수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시 정치정서에 세팅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삐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인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이 지금 적어도 거의 한 7, 8개월 묵혀둔 이후에 갑자기 수사 속도를 좀 냈다가 그 다음에 또 내란 이후에는 지금 계속 명태균 씨 얘기하는 거나 강영 씨 얘기하는 거나 전혀 수사 속도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창수나 심우정이나 계속 국회에서 왜 거기서 하냐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라 라고 처음부터 계속 요구했어요. 그때마다 창원에서 잘한다. 그렇죠. 그 창원 관계자들이 창원에 있다 예. 라는 취지로 거기에 고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올린 건 당연히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가져오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그 유분리가 기준이 변했는가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건 특검밖에 없는 거죠. 새로 돌발 변수는. 이제 특검하고 이제 지금 딱 내란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자기 스스로가 야 내가 이거 얘기하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특검이란 부분과 명태균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면 내란과의 연관성 이 두 부분을 갖다가 딱 쥐어주고 밖으로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창원에 두는 게 아니라 갖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그냥 또 하나 거죠. 진짜 이거 지적하고 싶은 건 인간적으로 검찰 진짜 나쁜 게 강혜경 씨를 여태까지 얼마나 수사에 이용하고 활용했습니까? 제일 많이 20번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자기들이 수사에 도움을 받았다고. 예. 그거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놓고 그걸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사기로 걸어. 이건 진짜 양아치들입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나왔어. 자, 운영지원과에 신청을 해서 갔는데 누가 시켰느냐?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용역보고서 만들어서 내고 김영선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행을 했죠. 돈을 받아왔으면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쓰거나 개인이 착복하거나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용역비용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 강혜경만 기소가 돼서 그런데 그 용역을 수행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도 어처구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지 아닌지 좀 따져봐야 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사기다 2천만 원을 편취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아니, 정책 보고서에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편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 대한 대가로서 2천만 미리 다 계약 다 쓰는 거잖아. 아시잖아. 다 계약서 다 그러니까 써서. 그 내용과 이것을 이제 운영과에서 받았던 내용이 다르겠죠. 보고서를 내기는 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것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건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간에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예를 들면 그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표지가리는 검찰이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디다가 지금 아니 보고서라고 하는 서로 사전에 계약서를 써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근데 중간 내용이 바뀌었어. 바뀌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개발비 대신에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제출했는데 그것이 이제 편취다 사기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내용이 이제 조작된 거니까 사기다라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건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책개발 같은 경우는 요새 그걸 다 돌려가지고 예. 표절률이 20%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가리만 했으면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영향도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그 정책개발을 알겠습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내용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쟤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이제 꼭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강혜경 씨가 여기에서 기소가 돼야 될 만큼 범죄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시킨 사람은 김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부적절한 것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건데 이게 문제는 2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리니까 오늘 제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좀 다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이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아 오늘은 조금 좀 심리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에 당해버린 거예요,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1년 동안 죽어라 수사해서 공익 제보하고 중간 발표한다는 게 강의가 기소할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예.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고 창원지검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나 이제 못하겠어라고 던져버린 거고 알았어 서울중앙지검이시고 다 할 건데 그러면서 뭐가 지금 핵심되냐면 갑자기 강혜경 기소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 윤건이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수사도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안 걸리고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이 소위 대단히 중요한 격가지들 이게 왜 격가지가 아니냐면 예. 윤건이가 소위 지금과 같이 여론조사를 뭐 변경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세훈의 성공, 이준석의 성공이 아니면 윤석열의 명태균 선택은 있지도 않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여기서 그러니까 윤석열에서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실험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면 이 두 개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예. 다 빠져 있어요.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소위 말하면 검찰의 영향력, 권력을 구성하는 소위 말하면 검찰의 캐비넷의 형성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해놓고 이제 수사 끝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 자료와 국민적 의구심이 검찰의 캐비넷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게. 여기 다 걸려 있잖아요. 이제 수사 안 합니다. 쟤들은 자발적으로 절대 안 할 거예요. 수사하지 않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 정치적 격변기에 대선 국면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자기네 검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캐비넷 강화 차원에서 중앙지검으로 가져갔다.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희경님 힘내세요. 명단신님 이렇게 주셨고요. 누가 강희경을 기소하라고 시켰을까? 그리고 왜 내란 공범은 수사하지 않을까? 검찰의 프레임 통제다. 그리고 공익 제보하면 죄 경감되는 건데 강희경 씨 정말로 이제 이렇게 온유 인내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열받는다. 힘없고 빽없는 서민만 죽이게 하는 거냐? 실컷 검찰에서 이용할 건 이용해먹고 단물 빠지니 버리기 하는 거냐고 코파니 컨텐츠님께서 글을 올려주셨고 제구이님께서는 화이팅 강희경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제가 이제 강희경 씨 너무 용감해요 힘내세요 키키맘 놀이터님도 이렇게 주셨고 상호 기자님 옳습니다 이런 말도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자 강희경 씨가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강희경 씨는 자 사기죄로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나 이것이 입증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 국힘이나 또는 지금 윤석열을 편드는 자들은 강희경 씨를 계속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강희경 씨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의연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27일 날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그 과정에 차기 대선 주자군들이 아까 이제 뭐 연결돼 있는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 표결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모릅니다.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 강희경 씨의 명예에도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의연하게 맞서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네.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대선 국면에서 이게 터지는 순간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140명에 가까운 전현직 국힘 의원들이 연루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현직 한 1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또는 정무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특검이 간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중앙경으로 가져갔지만 수사는 하지 않는다. 특검은 간다. 이제 이렇게 기대도 되겠습니까? 그 사실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했는가 예. 특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창원지검에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또 지금 몇 달을 뭉개했는데 좀 더 뭉개지 모양 빠지게 갑자기 뭐 중간 수사라고 하면서 발표하면서 위로 올리겠다? 그럼 중간에 해가지고 돼 있으면 끝까지 보통 이제 사건이 정말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끝까지 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잡죠. 기소치고 자기 공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위로 토스한다는 것은 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특검으로 갈 것 같으니까 침을 발라놓자 예. 라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부분도 있고 댓글로는 계속 강희경 씨 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경의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강국정 화이팅 우씨님 이런 말씀 이제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 방송을 강희경 국장이 보고 있을지 아닐지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남편하고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거 판단 잘 하시라고 어떤 뭐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기라는 프레임을 이제 걸어버렸을 때 굉장히 심리로 위축되지만 이제 의원이 맞서라고 하는데 그 의미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검찰한테 완전히 당해버렸잖아요. 사실 저렇게 공격받으면 저라도 엄청 위축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세계 혐의로 기소를 해버려서
자, 이런 상황에서 강희경 국장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지켜줘야 한다. 공익제보의 가치. 왜냐하면 강희경 국장은 처음부터 이 공익제보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내가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것인데 전혀 뜻밖의 다른 건으로 이게 틀리듯이 하면서 이게 뭐 서류 제출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사기죄로 국가 예산을 편취한 것처럼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어서 우리가 응원은 해드려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우리 방송에도 나와서 당당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 한다. 그렇게 맞서지 않으면 맞습니다. 정말로 사그라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김 박사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핵심은 사실관계는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모르게 되면 진영 논리에다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강희경 씨의 사건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희경 씨는 뭐 민주당 사람처럼 치부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든 나오셔서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는 게 중요하고 그 사실관계들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용산과 국힘과 검찰 말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싹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아마 좀 친한계의 움직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 있는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가 소위 이 명태균 게이트 문제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기 대선 문제와 이렇게 엇물리면서 나름대로 찬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건 어쩌면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관련해서. 좀 그래서 그건 좀 조심스럽게 잘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잘 안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잘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내부도 엄청난 압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땐 홍준표, 오세훈이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되면 수사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예를 들면 특검도 마찬가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준비하는 기간이 꽤 있습니다. 특검도 이거 손대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그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왜 전 그 김 박사님 주장에 동의하냐면 검찰은 이제 캐비넷으로 넣은 거예요. 캐비넷으로 들어가면 정치적 격변 없이는 절대 검찰의 캐비넷은 열리지 않습니다. 네. 옛날 우리 아빠 주머니랑 비슷해요. 예. 약주 드시기 전에 절대 안 열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 24일이에요. 명태균 씨 형사 공판 첫 기일이 3월 24일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3월 24일이면 이미 대선 전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명태균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중앙지검 앞에 지금 사무실 구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계약하고 검사들 뭐 임대차하고 뭐 그래 저 월세방이라도 전세방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월 24일 날 공판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월 또 중순경에 2차 공판 열리겠지? 그러면 이미 대선 중에 이 사건, 명태균 사건은 실종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중앙지검의 꼼수고, 나아가서 지금 이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못한 얘기가 있어서 강혜경 씨가 정말 검찰이 나쁘다는 게 자기 이용에 다 해먹고 다른 혐의도 아니고 정자법도 아니고 사기로 걸잖아요. 그 사기라는 게 뭡니까? 말이 좋아서 사기지 국가공익 거짓말장이라는 거거든요. 작범 취급해버린 거.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모든 진술과 증거 능력을 형용화시켜버리는 건데 향후에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바로 검찰이 원한 게 너 거짓말당이니까 입 더 이상 열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절대 안 되죠. 강혜경 씨는 조국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싸워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자, 강 국장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저희들은 하여튼 열심히 강 국장의 응원합니다. 과 함께 응원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댓글로도 응원합니다. 네. 끝까지 싸우세요라고 하시고 변호사 비용이나 뭔가 이런 것들도 모금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께 지금 18,000분이 보고 계신데요. 제가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오전에 발표된 내용 보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강혜경 씨에 대한 3건의 기소인데 그중에 하나가 국가 예산을 편취한 것처럼 해서 사기죄로 기소했다라고 하는 이걸 보고는 아하 이건 뭔가 계략이 있구나. 강익을 죽여서 중앙지검으로 넘겨놓고 이 사건 수사하지 않더라도 다 똑같은 놈이네 라는 걸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명태균은 오늘 재판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좌충우돌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이 사람의 논리나 근거를 받아 안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주장이 바깥으로 나오고 나면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다라고 하는 고도의 계산까지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규명 여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매우 고압적으로 수사를 했다. 야, 이 돈 뭐야? 이게 국가예산 너 편찬 거 아니냐라고 계속 몰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인 국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수사 과정이 있었으며 이것이 실제로 범죄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장을 좀 펼치고 저는 민주당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 프레임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예. 그 혹시 재판이 불리해질까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기소되는 순간 이제 검찰은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예, 예. 네,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 시민들이 열심히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고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인권위에게 빨리 이거 처리해라라는 촉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 인권위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는 훌륭한 인권인데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 스피치에 나와서 그래야죠. 대통령 여사 이런 말씀 큰일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권위가 예. 그렇게 훌륭한 인권인데 자기들 말만 따르면 그러면 그 인권위가 강영훈 씨에 대해 가지고 더 보장을 해줘야 돼. 개인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나라가 이제 개판이다 이 수준이 아니고 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던 발언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털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김 박사 이제 안 돼 버렸어요. 주장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거. 팩트가 중심이나 진실이 중심이 아니야 우리 사회는. 제가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저놈 누구 편이야 이걸로 끝. 5대 명산에서 구설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제기하고 그것이 없으면 없다고 원래 대통령실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걸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네 잘못됐다라고 욕할 게 아니라는 생각. 강희경 씨 마찬가지, 공익제보 마찬가지, 명태균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가 기초적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서 너는 그 이해관계 누구 편이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진실을 정말 규명할 길이 없다. 정치 완전히 망쳤죠. 경제 완전 망쳤죠. 외교 100% 망쳤잖아요. 이런데도 이재명이가 잘못됐대. 자, 그러니까 진실은 이념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념 구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개판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 거기 국민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권이 개판, 권력이 개판이 됐다. 이렇게 좀 우리가 분리해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늘 얘기하는 게 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도 뭐 국민한 사람 아니냐 의견을 존중해라라든지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양성이 아니죠. 이 공동체의 규범을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게 그 인륜이 그 규범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예.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 같지도 않는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했대요. 그럼 계엄은 잘못했으면 헌법을 어긴 거잖아요. 아니, 계엄이라는 게 일반법이 아니잖아요. 자법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에 계엄의 요건이 있어. 요건에 안 맞는 계엄을 했으면 헌법을 위반한 거야.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두 가지잖아요.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놈이 내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야, 헌법도 어기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 이 대통령 유지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두 개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상황이고 헌법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자랑스럽게 관훈클럽 가서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자, 자랑스럽게 관훈클럽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에 있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본인은 불참했을 것이다. 한동훈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기분이 조금 언짢지만 여러분 그래도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는 순간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스픽스가 129만 8천 몇백 명이던데요. 오늘 130만 명 넘기려면 여러분
구독도 누르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신 분 아마 이 방송 17,000분 보고 계신데 한 5,000명은 아직 구독 안 누르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 싱커 그냥 기분 나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낼 때도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 계엄이 뭐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헌법기관에 보내는 건 맞지만 국회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그 해제 요건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좀 가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네. 자, 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계엄은 잘못됐는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잘못됐는데. 아니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잖아요. 잘못됐고 국회의 해제 권한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계엄군 국회 파병도 옳지 않다. 근데 계엄 해제 표결은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과 함께 정신 나간 뭐 사이코다라고 자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 표결이 안 됐으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것이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으면 체포, 구금,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나치당 수준의 가치관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저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저는 이제 그 어리석음이라고 비춰지는데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건전한 보수와 구구를 분리시키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했으면 하는데 국민의힘 주류가 철저하게 구구화되고 구구랑 한 몸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권영세 대표의 오늘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극우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건강한 보수하고 분리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는 저 사람들이 구구 이런 게 아니라 좀 사이코패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옆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이 강도가 그 일가족 일가친척 다 500명을 죽이려고 그랬어. 네. 근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막아줘가지고 이제 강도 체포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고 그 참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 식구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니까 참 뭐 화끈하네. 이러면서 그 강도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게임단 두목으로 복귀시키자고. 그럼 게임단 두목이 복귀를 하면 500명 이상이 죽어나갈 거는 명예학 관화로 지금 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걸 하자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아니 얘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투톱이잖아요. 당이라고 하는 게 12월 24일에 뭐라 그랬냐면요.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계엄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권성동이 얘기한 거예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사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원장은 뭔가 계엄은 잘못된 것 같은데 군대를 가지고 들어온 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난 그러니까 비상해제는 해제하지 않겠어. 그러면 노상원 수첩이라는 걸 저희가 다 확인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만 명 이상이 체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교조, 그러니까 저희 소위 말하는 좌파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직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수뇌부만 불러가지고요. 자기들 말대로 고문하고 협박하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 10명만 불러대면 10,000명, 10만 명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10만 명이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좌파 척결 이꼬르 뭐냐면 제노사이드. 이 생명 청소 같은 과정들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나는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투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각 지역마다 계엄사를 설치해서 각 지역 차원에서 군인들이 다 통제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뭐 윤석열이 죽건 누가 죽건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의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고실한 방법이야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들. 저는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실행 계획 전체를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지금 워낙 정반대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짚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호 기자가 자, 지난 토요일입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단전 조치를 실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 하나를 이상호 기자가 발견을 했는데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119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진 한번 띄워보시고 이상호 기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영상을 확대를 한 건데요. 지금 어느 언론에서도 지적을 안 하는데 저는 이걸 확대를 해보니까 저 흰색 하이바 쓰신 분들이 저는 수방사인가? 저 수방사는 외곽 쪽에 주로 있었는데 특전사 군복이 특이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확대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지하 1층에 있는 배전반을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방의 도움 없이는 배전반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상민이 대통령 지지를 받아서 한 것도 그 단전 단수였고. 그런데 저분들 좀 사진 확대할 수 있나요? 저기 보면 119라고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그리고 아래 서울 소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기는 저 사진 저게 찍힌 지금 위치가 4층에서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김현태가 있는 거거든요. 프레임 아래쪽에. 예. 근데 무슨 말이냐? 김현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오늘도 보면 자기는 그 대통령 지지 안 받았고 그 뭐야 곽사령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거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지금 뒤집어쓰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저기는 119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119는 대통령으로부터 행자부 장관, 소방청장 개통을 타고 지금 단전 단수하러 계엄군과 합류한 조직이에요. 저 계엄군들이 만약에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119도 들여버리지 말았어야 되잖아. 근데 119랑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이미 707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단전 단수를 같이 수행하고 있었다. 저 119는 대통령으로부터 지휘받은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에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저희 당 의원이 발표했는데요. 네. 국회를 이제 경비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통합방위법에 따라가 통합방위법 21조에 따라 가지고 국회 경내에는 못 들어오고요. 외곽을 이제 지켜서 해야 되고, 지켜서 해야 될 임무가 부여된 부대는 수방사 52사단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 자리에 와 있는 게 707이고 소방대원들이 와 있고, 이건 엄연히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조치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오늘 뭐 김현태가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에 대한 메모를 봤다라고 출사변론에서 그렇게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거 멀찌감치. 예, 그걸 출사변론에서 스스로 이상민 장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곽 사령관이 얘기해서 모든 조치를 해라 해서 했다라고 김원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하고 통화 이후에 곽 사령관이 김원태에게 뭐든 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하가 아닌 2층으로 가서 단전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매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저게 이제 119라면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호 기자님 네네. 특종을 한 것이죠. 네, 예. 엄청난 특종이죠. 소방청도 연락이 돼 저기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엄청난 특종이죠. 그렇죠. 더 치밀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진 다른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기에 확대하면 보일 줄 알았는데 자, 이 사진으로 한번 다시 예, 한번 예. 봐주세요. 자, 김혜지 PD님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게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 이제 당일날 의원들 그 텔레그램 방에 보면 그 이혜민 의원이
군인들이 야간 투시경 하고 있다. 정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예. 준비하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야간 투시경 다 준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간 투시경이 밝은 데서 하면은 터지거든요, 그 렌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가지고 자, 준비하고 그러면 온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이상민 볼수 있는 예. 지금 준비가 됐을 겁니다. 이게 국회 자, CCTV니까 예, 확대하면 예. 저 보이시죠? 예. 119 서울 구급대. 소방. 보이네요. 그렇죠. 119 구급대 서울 소방이라고 서울 돼 소방. 있네. 저게 사실 싹 지나가가지고 안 보이는데 제가 스톱 걸어서 확대를 해보니까 대단하십니다. 119더라고요. 근데 저게 있으면 방금 우리 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사령관이 포괄적으로 지시했고 그걸 재해석해서 지금 임무수행했다는 게 김현태의 오리발인데 소방청에서는 분명히 대통령, 행자부, 장관, 소방청장 지시관계를 통해서 이미 사전에 또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 평면도를. 그걸 가지고 대통령 지시받은 119 구급대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야, 이 내용은 이제 반드시 민주당에서 서울 네, 소방청이죠. 불러가지고 한번 다 불러가지고 문의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저기 동원돼 있는 소방관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본인이 불려서 갔다고 그럼요. 하면 4층에서부터 지하까지 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다녀요. 전화를 언제 받고 왔는지 확인해 봐야죠. 전화를 사전에 받고 왔다 그런다면 이미 이건 단전 또는 단수를 미리 지시를 받고 그렇죠. 이전에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 있다가 이 사람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화 받은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이건 그냥 한쪽 작전만 벌어진 게 아니라 행안부 라인과 그다음 국방부 라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업을 통해서 국회를 갖다가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상민의 내란 주요 종사가 확인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저 내용이 의혹 제기 단계에서 증거가 없었는데 이상우 기자 정말로 박수 한번 네, 고발뉴스 대표로서 엄청난 특종이네요. 예. 엄청난 특종을 가졌는데 조사해 주세요. 예. 국회에서 반드시 조사해서 이 내용을 밝혀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특종입니다. 이상우 기자님 화이팅. 아유 제칭 하여튼 제칭찬 아예 없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상우 기자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출동했던 119 소방 쪽도 양심 고백하라 이렇고 와우 하면서 막 박수 엄청 유영실님을 비롯해서 주고 계십니다. 종선님께서도 특종 맞다 119라기보다 소방이라고 호칭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하는 게 저 맞다. 김옥자님도 고맙습니다. 대박 제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방송하는 중에 강희경 국장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에 방송에 나가서 당당히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용기 잃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라는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강희경 국장 힘내시고요. 오늘 조금 기가 죽었지만 그래도 정의와 지지를 향했던 최초의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바로 강희경 국장을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오늘 그리고 저희들이 사기죄로 기소가 됐던 내용도 좀 불편하지만 그대로 드러낸 것은 이것도 드러내놓고 논쟁하고 토론해야 한다라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제가 스픽스 오늘 130만 명 여러분들과 함께 넘겨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129만 8,785명입니다. 129만 8천 그러니 1,215명이 부족한데 오늘 밤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구독 좀 이렇게 널리 알려주셔서 공유하시면서 가까운 분들이 스픽스 구독하도록 여러분 팍팍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욱의 탄탄TV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뉴스도 있습니다. 이상우 기자. 본인도 있죠. 황명필 TV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대림 TV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팍팍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국민이 주인이다 6392님께서 150만 갑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이 방송 봐주시는 뉴욕의 이도희 선생님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혜경님 힘내세요. 강혜경님 멋져요. 이런 말씀 주신 정찬성님께 그리고 버저날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생현님, 김옥자님 모두 고맙습니다. 국내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전해 하면 다들 용사들 하면서 우리가 응원의 목소리를 함께 내겠습니다. 역전해 용사들!